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성분이 모두 다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이렇게 세 가지 성분들이 주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요. 적혈구는 산소 공급을, 혈소판은 지혈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백혈구는 정상 수치가 4,000에서 10,000개까지가 정상이고요. 적혈구는 남자의 경우는 13 이상, 여자의 경우는 12 이상, 혈소판은 15만 개부터 45만 개가 정상인데 보통 이거를 저희가 150에서 450이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러한 성분들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떠한 질환들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검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다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는 모두가 다 떨어졌다 해서 떨어졌다는 게 혈소판, 적혈구 이런 세포들의 숫자가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세포를 뜻하는 사이토, 부족하다는 피니아라는 말을 해서 판사이토피니아 이렇게 영어로는 부르고 이거를 한글로는 모두 다 떨어졌다 해서 범혈구 감소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범혈구 감소증은 드문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 우리 범혈구 감소증이라는 거는 앞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하나만 떨어진 경우나 이 중에서 두 개가 떨어진 경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혈액세포들이 세 가지가 동시에 떨어져 있을 때는 이 떨어진 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 앞서 제가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이 백혈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호중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혈구가 보통 3,000개까지는 저희가 두고 볼 수 있지만 3,000개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요. 호중구도 1,000개 밑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500개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주의 깊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적혈구 수치도 보통 뭐 한 1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7 밑으로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혈소판도 15만 개에서 조금 떨어져서 10만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대단치는 않지만 만약 이게 막 5만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정도도 중요하고요. 또 이게 떨어진 속도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한 달 전에 정상이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다면 이때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혈액세포 중에서 이 백혈병 세포라고 흔히 부르는 모세포 또는 아세포가 있는지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모세포나 아세포가 혈액세포 중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혈액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특히 혈액 중에서 골수구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가볍게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든지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병도 의심할 수가 있고 심각하게는 백혈병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범혈구 감소증, 즉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가 모두 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인을 찾을 때 우리가 2차성 원인이라는 걸 먼저 찾습니다. 2차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른 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의 영향 때문에 혈액세포들이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2차성 원인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골수 자체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골수 검사를 할 때도 앞서 이러한 혈액세포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도 그리고 그 속도를 감안을 해서 골수 검사를 얼마나 빨리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백혈구, 혈구 혈소판들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빨리 떨어졌고 심각한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지체 없이 골수 검사를 해야 되지만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떨어진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조금 경과를 두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혈액세포에 이런 모세포나 아세포가 보였다면 이때는 역시 지체 없이 골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성, 즉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 검사에는 일반 혈액 검사라는 게 있죠. 일반 혈액 검사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통 피 검사라고 불리는 CBC 검사를 얘기를 하고요. 이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백혈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혈구가 어떠한 크기고 어떠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 번 검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이 말초 혈액 표발은 검사라는 것도 중요한데 혈액을 유리 슬라이드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걸 얇게 펴바른 다음에 이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서 세포들의 형태와 구성과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는 전문의가 검사하는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분이 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졌겠구나에 대한 감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찾는 검사들을 하는데 그 원인 찾는 검사 중에서 간염이나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검사들을 하기도 하죠. 간염 검사는 보통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를 많이 하고요. 또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그리고 거대 세포 면역 바이러스 또 B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앱슈타인 바 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도 검사를 하고 또 파보 바이러스라는 검사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혹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지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이러한 범혈구 감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검사도 하고 류마티스 즉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에서도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서 이 항체가 우리 몸에 있는 성분들을 파괴를 할 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도 같이 파괴를 하면서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도 확인을 합니다. 혈소판이 떨어졌으니까 혈소판에 대한 항체 검사도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혈소판 항체 검사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의 진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이 단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혈소판 항체 검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간이 나쁘거나 비장이 커져 있을 때 이렇게 범혈구 감소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해서 간과 비장의 크기를 직접 측정을 하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비장이 커져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외에 검사하는 것은 이제 구리 중독이 있다든지 PNH라고 해서 야간 발색성 혈색소뇨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런 병이 있을 때도 혈액세포가 불안정해서 어떤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깨지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깨지는 그래서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야간 발작성 혈색소녀증이라는 병에 대한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검사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검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자분이 드시고 있는 약이나 음주,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감염이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그게 이런 모든 거를 확인을 했는데 2차성에 대한, 즉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질 원인이 없다. 따라서 2차성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골수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골수검사를 바로 할 경우도 있고, 또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진 정도나 얼마나 빨리 떨어졌는지, 모세포가 있는지 등을 고려를 해서 골수검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골수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백혈병이 아닌지, 또는 이 림프종 같은 것이 골수를 침범하지 않았는지, 또 다발골수종과 같은 질환이 아닌지, 또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저희가 하고서 골수검사를 진행을 하고, 만약 이러한 결과가 골수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됐다면 이제 그 각 질환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 만약 골수검사를 한 정도까지 아니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가볍게 떨어져 있다, 이럴 때는 경과를 보면서 혹시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지, 나중에 더 나빠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1개월 또는 3개월 이러한 기간을 둬서 혈액 검사를 반복해서 하게 되고, 저절로 좋아지는 분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혈액세포들이 점점 더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세포가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골수검사를 해서 그때 맞는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혈구 감소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인 분하고 혈액내과 전문의가 직접 검사를 하고 환자분을 진찰을 했을 때 진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혈액내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떨어지는 경우를 범혈구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상 수치는 이와 같은 수치를 가리키는데, 이 수치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세포들이 세 가지가 다 떨어져 있을 때 범혈구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범혈구 감소증은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떨어진 정도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속도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또 혈액에서 이런 모세포 또는 아세포라고 하는 흔히 백혈병이나 다발성 골수종 또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세포들이 이제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찾을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1차성이냐 2차성이냐, 즉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2차성이 아닌지를 확인을 한 후, 만약 2차성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2차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너무 빨리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모세포가 아세포가 혈액 속에서 보인다, 이럴 때는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이러한 질환들을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혈액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